네, 그래서 기대 효용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좀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합리적인 투자자를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도박이 있다고 치고 여러분은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밖에 도박을 할 수 없는 한정된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도박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해야지 여러분이 더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까? 도박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느끼는 행복의 기대치가 바로 기대 효용 함수가 되겠죠. 그럼 도박 두 개는 뭘로 상정할 건데요. 첫 번째는 동전 던지기로 해보고 두 번째는 주사위라고 해봅시다. 동전 던지기 앞면과 뒷면 반반의 확률이 되겠죠. 근데 앞면이 나오면 대박, 뒷면에 나오면 쪽박, 앞면이 나오면 나는 10달러를 가지고 끝나게 될 거고요. 내 재산 상황이. 뒷면이 나오면 쪽박, 돈을 잃어버려서 내 재산 상황은 2달러가 되고 끝날 겁니다. 반면 도박 2는요, 주사위 던지기를 해가지고 5, 6이 나오면은 3분의 1 확률이죠. 1, 2, 3, 4, 5, 6 중에서 5, 6이 나오면은 20달러를 가진 재산 상황이 되고서 끝날 거고, 나머지 1, 2, 3, 4가 나오게 되면은 6분의 4, 즉 3분의 2 확률로 인해서 쪽박이 되면은 내 재산 상황은 1달러밖에 없게 되는, 탈탈 털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도박이 있는데 어떤 도박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투자자로서는 뭘 해야 된다? 기대 효용 값을 구해야 됩니다. 내 행복들의 기대치를 구해서 그 기대치가 가장 높은 거, 그 도박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효용 함수를 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마다 다른 효용 함수를 줄 수 있는데 오목한 형태의 효용 함수를 주기만 하면 웬만큼 계산은 다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ln 펑션, 그 ln, 내추럴 로그, 자연 로그 함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연 로그 함수 고등학교 때 배우신 적 있죠? 이렇게 뭐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 오목한 형태의, 그죠? x 값이 양일 때 정의가 되고 음일 때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y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0에서부터 1 사이는 쫙 올라가다가 1일 때 y가 0을 통과하게 되죠. x 절편이 1,0에서 형성되고 쭉 꺾어지는 게 아니라 쓱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오목하게 되는 함수란 걸 기억하실 겁니다. 문과 수학을 하신 분들은 밑이 이 10인 상용 로그를 주로 배우셨을 거고, 이과 수학 하신 분들은 밑이 그 exponential 펑션이라고 하는데 지수 함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갖고서 밑으로 써가지고 들어가는 자연 로그 함수 배우셨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거를 쓰는 건데요. 그럼 계산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계산기에 ln 펑션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 하면은 이게 ln이라고 하는 거, 이 함수가 파이낸스에서 자주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파생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게 매 순간 복리 계산할 때 매 초마다 복리 계산이 된다. 이자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쓰는 함수가 바로 ln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BA2 플러스 계산기 있죠? 여기에도 ln이라는 그 자연 로그를 쓸 수 있는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n이라고 있죠? 보이시죠? 이 7 숫자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ln 펑션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ln 10이다 했을 때에는 x 값이 10이다 그러면 10 먼저 띵띵 해놓고서 그 다음에 ln을 띵 누르시면은 자연 로그의 10의 자연 로그는 2.3029구나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x 값을 띡띡 치시고 그 다음에 ln을 빡 치시면은 그 값이 나온다. 자, 이걸 가지고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도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골머리 썩기 전에 에라 모르겠다 대충 그냥 동전 던지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거는 아는데, 합리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 그 벤치마크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갬블 1, 그죠? 도박 1, 이거의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되느냐?
반반의 확률이죠. 그래가지고 쪽박과 대박일 때에 내가 가지게 되는 재산의 수준이 2달러와 10달러입니다. 그러면 자연 로그의 2의 자연 로그 그리고 10의 자연 로그 이거를 각각을 계산해서 더한다. 그리고 나누기 2. 이게 왜냐하면 동전 던지기라서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숫자를 그러니까 계산식을 세우고 나니까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재밌는 이 성질이 있죠. 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 둘의 합은 곱이다로 추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하면은 2 곱하기 10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ln 괄호하고 20, 그 다음에 2분의 1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ln 20의 절반을 곱해주면 된다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1.5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구해도 웬만큼 나중에 다른 그 결론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갬블 2, 도박 2의 기대 효용치는 얼만큼 되는가? 쪽박의 확률이 3분의 2이고 대박의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쪽박 났을 때는 1달러 갖고 끝날 거고 재산 상황이 대박이 났을 때 20달러 갖고 끝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또 로그 함수의 재미있는 성질이 있죠. 1, 로그의 1은 그죠?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무조건 0이에요. 지수는 로그 및 진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의 지수가 뭐길래 진수가 1이 되는가? 진수가 1이 되려 그러면은 지수는 항상 0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끝납니다. 요거 0이니까 쫙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요거 갖고서 3분의 1 곱하기 ln 20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더 해가지고 요 계산기로 딱딱딱 펀치 나가지고 숫자를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은 1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기서 ln 20, ln 20 공통적이네. 그러면은 요걸 직접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계산 안 하고도 2분의 1 곱하느냐 3분의 1 곱하느냐 어차피 이건 양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숫자를 곱한 게 더 큰 숫자로 끝나겠죠. 그래서 같은 숫자인데 2분의 1 곱하냐 3분의 1 곱하냐 당연히 이쪽이 더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갬블 2를 선택하게 될 건데 도박 2를 선택한다. 똑같은 결론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1.5 저쪽을 계산해 보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기대치가 그리고 행복의 기대치가 더 큰 거는 어느 도박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전 던지기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한다 하는 그 기대 효용 이론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기대 효용 이론을 이렇게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확률이 중요하네요. 이걸 2분의 1씩 곱하느냐 3분의 1, 3분의 2를 곱하느냐 혹은 뭐 어떤 확률 갖다 곱하느냐에 따라 기대치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럼 확률 산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돌아봐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중요해요. 이게 기대값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기대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시점 t마다 가능한 여러 가지 현금이 발생할 경우 경제 상황의 확률들을 한정하고 해당 현금을 모두 계산해서 곱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확률이 중요하다 하는 건데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이제 증권이 있다고 쳐봐요. 호황과 불황의 상황이 반반인데 호황일 때는 10달러, 불황일 때는 100달러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증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증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냐면 이런 회사가 무슨 벌처 펀드라든가 구조조정 전문 회사라든가 그런 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불황일 때 더 많이 돈을 벌거든요. 그래가지고 100을 이렇게 하고 호황일 때는 되게 쫄쫄이 굽는다 라고 쳐봅시다. 그러고 나면은 기대 현금은 얼마가 되느냐? 반반의 확률 각각을 10달러와 100달러를 곱하시면은 여기에 55가 나오겠죠. 여기 반씩 딱딱 하면 50과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증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현금은 55달러가 됩니다. 근데 의문은 일반 투자자들은 각 경제 상황별 확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는가 아니면 확률 산정에 어떠한 오류나 편향성은 없는가 하는 걸 좀 의문을 두실 필요는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일반 투자자라고 하는 건 어떤 분들이냐? 투자자 심리 이런 게 어떻게 들어서느냐? 행동경제에서는요, 일반 투자자라고 하는 건 미래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내재가치 측정 자체를 또 틀려버릴 수 있다. 그리고 경제학 모델에서 말하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효용 함수 자체가 전혀 생뚱맞은 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우리는 프로스펙트 시어리, 즉 전망 이론의 가치 함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효용 함수의 형태를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경제학에서는 만약 투자자가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고 합리적 기대에 맞게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그가 비합리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확률 산정,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확률 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할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률 값이 정해져 있으면, 동전 던지기처럼 뭐 죽으나 사나 반반의 확률 이러면은 세상 편하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 혹은 여러분들 도지코인 혹은 비트코인 이런 걸 투자하셨을 때 얘가 대박 낼 확률과 쪽박 낼 확률, 이게 반반 고정돼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주식 투자하거나 채권 투자할 때에도 이 경제 상황 혹은 인더스트리의 비즈니스 사이클, 그죠? 경기 변동 이런 게 그 호황과 불황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호황이 닥칠 확률, 불황이 닥칠 확률 이런 거가 반반 혹은 뭐 2대 8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확률이 딱 계속적으로 반복되느냐? 아니죠. 이게 상황별로 정보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확률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때로는 전문가분들께서 한마디 예상하시는 말 하는 걸 봤을 때 이 확률 값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확률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베이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간이 쫙 흐를 때 어떤 불황이 올 확률, 그거에 대한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전문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우리가 또 이창용 중앙은행장님 이런 분들이 한 말씀 하셨을 때, 그런 정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불황이 올 사후 확률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률을 변화시키는 모델, 이게 베이지 정리로서 잘 나타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이지 정리로 인해서 그걸 써가지고 사후 확률을 가지고서 계산한 다음에 기대 효용에 새로 적용해서 곱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에 들어가는 그 확률 값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그런 모델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리적 투자자의 냉철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냉철한 모습에 따라서 가격도, 시장의 가격도 좌지우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지 정리,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거 뭐 조건부 확률 같은데요. 조건부 확률이 뒤섞여서 나오죠. 앞뒤가 뒤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베이지 정리에서 말하는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정보가 딱 떨어졌을 때, 그죠? 정보가 딱 떨어지고 나서 그 조건 하에 이 불황이 닥칠 확률이 뭐냐 하는, 그게 바로 불황의 사후 확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에 요 분수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분자부터 먼저 볼게요. 분자는 뭐냐면은 불황이 닥칠 사전 확률 곱하기 불황이 닥친다고 했을 때, 진실로 불황이 닥친다는 가정하에 조건부로 이 전문가께서 불황이 올 거야 라고 경종을 울릴 조건부 확률이 있겠죠. 그걸 곱하는 거예요. 아니, 이 조건부 확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요거는 전문가께서 경종을 울렸다는 조건 하에 불황이 진짜로 닥칠 확률이 뭐냐 하는 거고, 저거는
그죠? 요 우변의 거, 요거는 뭐냐면은 진실로 닥칠 일이 불황인데 그 조건 하에 저 양반이 제정신 가지고서 경종을 제대로 울렸을 확률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은 경종을 울렸다, 불황이 올 거야 라고 전문가께서 한 말씀 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다른, 최소한도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있다. 뭐냐 하면은 제대로 경종을 울리는 게 있고, 나머지는 실수로 경종을 잘못 울리는 false alarm이라 그러죠. 그런 걸 울리는 케이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게 한 번 더 출현합니다. 똑같은 거. 그 다음에는 뭘 또 더하느냐. 여기 이 시그마가 들어간다는 건 쭉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시그마 S, sum, 썸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summation. 쭉 더하라는 얘기예요. 뭐에 관해서 쭉 더하라는 얘기냐면은 경제 상황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 상황이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n 가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별로 이 사전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쭈루룩 곱해서 더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사후 확률이 되겠는데, 수학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고 나면은 아이고야 복잡하다, 좀 간단한 방법 없어요? 라고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